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팁센터 이동근입니다. 한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이제 4월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곧 5월입니다. 4월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 물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조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됐죠.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장중에 2553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변동성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그런 모양을 나타냈다. 이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스라엘이 뭐 이제 이란 공공기지를 공격했다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최고조에 다다랐다라는 부분이 급락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 결국 그 이전에 ASML 그리고 TSMC 이런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는 조금 큰 우려로 작용을 한 측면이 있죠. 이미 시장 환경이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이라든가, 그리고 달러 초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이탈 우려라든가, 이렇게 좀 이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는 가운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수가 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 악재가 확대됐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의 약화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중 121선, 200일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일선이 무너진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다행히 장중으로 그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되돌림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이제 반등을 했고, 뉴욕 증시도 사실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반등을 보였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하루에 10% 이상 빠졌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결국 어제, 그제 엔비디아는 빠진 거에 대해서 한 70% 정도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장의 성격,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이제 단기적으로 과매도 국면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지금 반등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지수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지선을 좀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후에 지지선을 다시 확인을 하고 하방 형직성을 좀 확보하려는 이런 시도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던 반도체 업종이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물론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이차전지라든가 또는 이제 멜롭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업종 종목들이 좀 이제 반도체 공백을 좀 메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오르고, 이런 흐름이 이제 국내 증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2주 전 정도부터,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 기조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확대시켰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AI 반도체의 성장성을 축으로 한 반도체 시장 전반의 업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매수 규모를 늘려온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초강세, 원화의 초약세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차익 실현 그리고 규모 축소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제 좀 수급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이런 노이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식시장이 업황을 지나치게 앞서간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도 꾸준하게 상향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실적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강하게 오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노이즈, 이로 인한 주가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밑으로 오면서 7만 원대 중반까지 오면서 다시 저점 매수해가 좀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놓고 보면요, 완만한 개선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봐서나 연도별로 봐서나 추이가 모두 이익 전망치의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의 경우는 2022년과 2023년은 역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역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2024년은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그 저점에서의 확인 그리고 거기서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는 또 하나의 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으로 121선, 201선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의 PBR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제 0.93배까지 하락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PBR 0.9배 수준이라는 거는 악재를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나 PBR 0.9배 수준은 거의 바닥이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PBR 0.9배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언더슈팅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기술적인 측면 또 어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닥권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좀 극대화되어 있는 이런 악재의 영향력도 서서히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리스크 인덱스의 고점을 통과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3월 PCE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그 PMI 지표가, 제조 PMI가 조금 이제 그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조금 그런 반영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끈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번 그 3월 PCE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면은 어떤 이런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제반 그 요인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M7
매그니피션 7의 실적 발표죠. 테슬라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테슬라의 실적은 사실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이제 저가 라인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좀 기대감은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메타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그 빅테크 종목들도 시장의 어느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어떤 비전, 전망, 실적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발표될 수 있을지, 또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 뭐 대표적인 것이 조선이라든가, 또 이제 뭐 호텔 레저라든가, 또 음식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수급이 일부 빠져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좀 실적 쪽의 업종 종목들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의 최우선 요인을 실적에 놓고 여기에 좀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4월 또 5월 좋은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걸맞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